안녕하세요. 네, 공드린 스튜디오의 서정준입니다. 오늘은 소니에서 새로 나온 이제 2070 F4G 렌즈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서 가볍게 한번 좀 썰을 풀어보는 요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바로 2070 영상, 공식 영상부터 한번 보실게요. 스탠다드 줌을 재정의 하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24mm에서 70mm 2470이 되게 표준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걸 이제 20mm로 끌어올렸죠. 물론 옛날에는 이제 3570, 2870 이런 렌즈들이 이제 표준이었다가 이제 24로 넘어온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지금 소니에서 말하는 건 야 이제 20mm의 시대가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 요즘 소니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분명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해상력, 샤프함을 되게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이제 어떤 왜곡이나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많이 해결을 하고요. 그러면서 대신 사이즈랑 이런 거를 작고 가볍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 또 이제 모터 같은 경우에도 엑스드 리니어 모터 이런 거 많이 쓰고 있는데, 요 렌즈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막 우와 하는 어떤 신기술이 채택됐다든지 막 약간 이런 렌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mm에서 시작하는 점. 그리고 요거 하나 있어요. 클로즈업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70mm에서 0.25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470 GM2도 그랬지만 그거보다도 더 최대 어떤 배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매크로 렌즈가 거의 필요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특수한 어떤 일부 촬영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지금도 2470 GM2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나오지만 이 렌즈는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런앤건, 그런 필드 촬영을 위해서 기획된 렌즈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액티브 모드와 함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굳이 넣어서 설명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급격하게 막 팍팍팍 줌을 돌려야 된다거나 이제 촬영 상황에 이제 좀 쉽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흩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줌을 확 당기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포커스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흔히 말하는 파포컬 설계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또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포커스 브리딩 보정으로 좀 해결을 보면서 대신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줌을 하면서도 초점이 끊기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짐벌에 운용 가능하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포커스 브리딩 고장 그 부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약간 이게 필드 촬영이나 런앤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막 들고 다니면서 찍는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 자체의 조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요즘 소니가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시면은 포커스 홀더 버튼 있고 AF, MF 버튼 있고 줌링 있고 초점링 있고 그 조리개 링이겠죠? 네, 조리개 링이랑 이제 아이리스 락 버튼도 달려 있어요. 리니어 디클릭도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기 편한 제품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런 방진 방적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20mm를 좀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렌즈가 굉장히 극단적인 느낌의 샷을 많이 찍을 수 있다. 요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주는
그런 소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샘플 보면 그래서 완전 와이드하거나 막 클로즈업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사실 요즘에는 이제 막 어떤 저는 해상력이 좋다 이런 얘기는 사실 무의미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다 해상력을 좋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한 어떤 편의성의 면, 편의적인 부분도 사실은 많이들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제 소니가 내세워야 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경박단소 한 부분들이 또 주요하게 어떤 소니의 정책적인 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렌즈가 그러면은 한번 아직 소니 코리아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뭐 2470 GM2나 혹은 1635 G 렌즈 요런 거랑 이제 좀 약간 묶어서 궁합이 맞는 렌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파워줌을 왜 안 달았는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인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1800G 렌즈가 리뉴얼이 된다면 이제 그게 렌즈가 리뉴얼이 되거나 혹은 풀프레임 렌즈 쪽으로 뭔가 새롭게 나오는 게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파워줌을 붙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7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랑 좀 궁합이 맞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좀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촬영이 필요한, 그러니까 촬영에서 막 렌즈를 막 여러 개 막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없는 혹은 급박한 상황에서 한 큐에 다 잡아내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렌즈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이 렌즈가 또 나오게 된 원인이 또 뭐가 있을까? 물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파나소닉이죠. 파나소닉의 2060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 물론 나온 지는 좀 되긴 했는데 파나소닉이 이제 루믹스 이제 S 시스템, 그러니까 풀프레임 루믹스를 내면서 약간 굉장히 공들인 렌즈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다른 제작사들이 좀 시도하지 않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동안에는 한동안 꽤 이제 어떤 화각이라는 게 좀 정체돼 있는 화각의 개발이라는 면에서 정체된 면이 있었는데 뭐 시그마가 이제 2435 같은 거 내면서 좀 깨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또 시그마 아트 시리즈의 컨셉 안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대구경, 대형, 뭐 고화질 이런 안에서 나오는 렌즈였고 이렇게 좀 경박 단소한 느낌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구성은 이제 2060을 내면서 이제 좀 뭔가 이제 좀 싸움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스펙도 비슷하죠, 맥락이. 네. 어쨌든 간에 또 이게 또 겹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소니의 지금 실질적인 경쟁자는 저는 파나소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캐논도 있는데 캐논하고는 지금 갖고 가는 결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겹치기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RF 렌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확실히 조금 더 사진 유저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렌즈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요 24mm 1.8 같은 좀 작고 가벼운 렌즈들, 요런,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렌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죠. 물론 이런 뭐 5.2mm 같은 특이한 렌즈들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캐논은 조금 더 대형 사이즈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니나 파나소닉은 조금 더 경량화된,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형태의 제품, 그러니까 약간 소규모 프로덕션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여기서 근데 베니스 같은 FX9이나 베니스 같은 시스템까지도
마운트를 하나로 쓴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캐논이 그렇게 하고 있죠. 캐논이 지금 약간 그 R5C 같은 거 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RF 마운트 쪽으로 좀 통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소니가 먼저 하고 있었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원마운트 방식으로 인해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걸 만들어도 되고 아주 싼 것도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이건 잘 안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의 렌즈나 다양한 가격대의 렌즈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어느 쪽이 그렇게 되면은 약간 뭐 사진하는 사람이든 영상하는 사람이든 뭐 누군가는 쓰겠지, 약간 저는 뭐 조금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나이브하게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좀 다양한 스타일의 렌즈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요 2070 같은 경우에는 파나소닉이 새롭게 이제 S5 마크 2 나오면서 이제 위상차 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모든 카메라 회사들이 서로를 닮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소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네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파나소닉이나 캐논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대응하는, 맞대응하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50mm f1.2 GM 렌즈 같은 것도 나왔고, 이번에 2070 f4G 렌즈 같은 것도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맥락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니콘 같은 경우에는 2420 있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2405의 보급 버전 f4 고정이 아니라 4에서 7.1짜리 이런 거 나오고, 막 좀 서로서로 되게 각자만의 이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와중에 우리만 갖고 있는 뭔가를 조금씩 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2405G 렌즈도 꽤 됐는데 리뉴얼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죠. 그렇게 하고 16mm 1635도 그렇고, 이제 그 크롬용 APS-C용 렌즈지만 15mm, 11mm, 1020 이런 거 내고, 그리고 최근에 ZV-1F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소니는 조금 더 광각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소개 영상에도 나왔지만 소니가 이제 액티브 떨방, 그러니까 전자식 손떨방을 굉장히 지금 밀고 있거든요. 카탈리스트를 이제 이용하게 해주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렌즈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게 처음에 막 1635 GM 나오고 이랬을 때나 이럴 때 막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왜곡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랑 결이 좀 맞닿아 있죠. 이번에 2070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액티브 키면은 조금 화각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2470이나 요런 렌즈를 쓰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액티브 떨방 켰을 때 이제 화각이 좀 좁아지는 부분이 있네? 라는 아쉬움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렌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간단하게 그냥 2070에 대한 얘기를 조금 몇 가지 해봤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70 렌즈가 2070G 렌즈가 이제 왜 나왔냐? 일단 첫 번째, 소니는 좀 렌즈 제작의 스펙트럼이 넓은 회사라는 점. 그러니까 되게 모든 유저들이 같은 마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렌즈가 약간 특이하거나 뭔가 흔히 말하는 시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도 워낙 유저층이 넓기 때문에,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커버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2070G는 특히나 약간 좀 런앤건 스타일의 촬영, 외부에서 렌즈 하나로 다양한 걸 찍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나온 렌즈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파나소닉의 2060 같은 부분을 견제하는 점도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니가 캐논을 이제 아니면 니콘을 이기기 위해서 그쪽에서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뭔가 만들었다면, 지금은 소니에서
반대로 자기네들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타사의 어떤 유니크한 부분들을 방어해내고 있다는 지점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2405의 리뉴얼보다는 2070으로 나온 부분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EIS 전자식 손떨방 액티브 모드랑 연관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부분들을 크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약간 좀 멀리 내다보자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익스텐디드 스탠다드 줌, 뭐 그러니까 확장된 표준 줌 혹은 표준 줌의 재정의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이거 봐. 우리 이제 2070 2.8이 이제 표준으로 나올 거야. 너네들은 2470이지 우리는 2070으로 갈 거야. 라는 얘기 어떤 좀 선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F4랑 2.8의 차이가 많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저걸 저렇게 만들었다는 점은 사실 지금도 2070 2.8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무게나 크기나 이런 부분이 커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충분히 실용 가능성이 있고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줌렌즈, 새로운 화각의 줌렌즈를 꺼내 들었다 라는 면이 또 업계에 되게 좀 어필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지금 환영할 만한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규모 프로덕션 1인 콘텐츠 제작자,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렌즈를 갈아 낄 시간이 없는 사람, 혹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갈아 낄 이유가 없는 사람들 등등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렌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 중요한 건 이거겠죠. 가격이 얼마냐 라는 부분인데 사실 1635 G 렌즈가 170만원에 나왔던 걸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은 어쨌든 안 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환율도 사실 이제 다시 많이 안정됐고 하니까 좀 더 과감한 가격에 나와서 최소한 이제 뭐 비슷한 가격에 나와서 이제 판매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막 170만 원 F4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원래 F4 렌즈도 비싼 그 L렌즈나 G렌즈 같은 거는 비싼 라인업이에요. 지금 최신순으로 하면 한참 내려가 있긴 한데, 자, 와 진짜 오래됐다 이제. 2405 G 렌즈도 발매했을 당시 기준으로 164만 9천 원이 정가거든요. 이러면 사실 절대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마 뭐 요번에 2070도 비슷하게 나오거나 약간 더 가면 뭐 189만 9천 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렇네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지금 또 이런 식으로 확실히 회사들마다의 경쟁이 좀 다시 불붙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소니가 이제 3세대 나오고 소니 3세대가 완전 시장을 휩쓸고 그에 이제 막 캐논이랑 니콘이랑 이런 데들이 대응을 하면서 풀프레임 막 미러리스 내놓고 했는데 사실 수성이 실패하면서 소니가 거의 막 엄청나게 많이 시장을 먹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또 각자 회사들이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도 생기고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또 많이 따라오는 형국이 됐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소니가 다시 한번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놓는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썰을 푸는 거 저는 사실 좋아해가지고 가능하면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카메라 회사 얘기들, 시장 돌아가는 얘기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네,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뭐 달아주셔도 좋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렌즈 뭐 이런 얘기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같이 나누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봐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뭐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